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 그 프로스트만의 정리를 공부해서 임의의 컴팩셋 위에서 그 컨스턴트 밸류를 갖는 이제 서버머니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리를 사용해서 이제 시퀀스 오브 서버머니 펑션이 있을 때 그 패밀리가 로컬리 bounded from above이면은 그래서 강제로 이제 upper semi continuous 그래서 리밋 펑션을 강제로 upper semi continuous하게 만들면 걔가 서브하모닉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원래 리밋 펑션보다 원래 리밋 펑션이랑 그 차이가 얼마큼 안 난다. 폴라셋 위에서만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요, 이제 그 프로스트만 정리를 더 응용해서 다 이제 폴라셋을 더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배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그 오픈셋 D 위에서 어떤 서브하모닉 펑션 U가 있고 얘가 U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U가 로컬 그 L1 록 클래스에 들어가서 그 마이너스 인피니티 셋이 그 르벡 메저 0를 갖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강한 얘가 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U가 아까 전에처럼 똑같은 세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라면 그러면은 이제 이 2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서브하모닉 펑션의 마이너스 그 싱귤러리티 셋이 폴라 셋이고 G 델타 셋이다. 그러니까 G 델타라는 게 그 카운터블 유니언 오브 클로즈드 셋이라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죠. 카운터블 인터섹션 오브 오픈 셋. 예. 혹시 여기서 D가 뭔가요? D는 여기서 그 오픈 그 어떤 도메인입니다. C 안에 있는 도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E는 물론 이런 셋들의 유니온으로 그 인터섹션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각각 셋이 U가 어퍼 세미 컨티뉴스에서 얘가 오픈 셋이 되고 그 오픈 셋들의 카운터블 유니언이니까 G 델타 셋이 되는 거는 자명해 보이고요. 이제 얘가 폴라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D에서의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이 V가 계속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V가 아니라 이게 U여야 합니다. 이게 U여야 해요. 그래서 U를 N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의 리밋을 취하면은 그럼 물론 2에 들어가면은 이제 U값이 항상 마이너스 인피니티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고 얘가 만약에 2에 안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아니라 파이나이트 값을 가지니까 0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sequence of suborming function인데 얘도 뭐 locally bounded from above니까 V 스타 그 upper semi continuous regularization을 취하면 얘도 suborming function이 되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V 스타라는 함수가 그 여기에서 맥시멈을 0 값을 가지잖아요. 그럼 맥시멈 프린시플 때문에 V 스타도 사실 0이어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브렐로 카르탕 정리 때문에 V랑 V 스타는 그 폴라셋을 빼면은 폴라셋을 제외하고는 다 항상 같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V도 폴라셋을 빼면은 항상 0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V가 0이 안 되는 점은 바로 이란 셋에서 그 0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2라는 셋이 어떤 폴라셋의 서브셋이어야 하거든요. V랑 V 스타가 차이가 나는 그 폴라셋의 서브셋이어야 하고 그럼 폴라셋의 서브셋은 폴라니까 2도 폴라셋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더라고요. 이걸 뭐 인투이티브하게 제가 이해는 못했는데 이렇게 포멀하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그러면 G 델타 폴라셋이면 어떤 서브옴니 펑션이 있어서 그것에 마이너스 인피니티 셋이 되냐 이걸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댄이라는 사람이 그걸 증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사실 뒤에서 우리가 할 얘기는 그 RS 티어럼만 증명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가 G 델타 셋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클로스드 폴라 셋이라고 하면은 C에 있는 클로스드 폴라 셋이면은 그러면 C 전체에서 정의된 글로벌 서브오브니 펑션이 있어서 E라는 셋이 U라는 함수의 마이너스 인피니티 셋이다. 이제 이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스드 폴라 셋은 진짜로 그 서브오브니 펑션의 그 싱귤러리티라는 거죠. 이거 좀 너무 빡빡하게 써서 보기가 싫으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전에 먼저 뭘 증명할 거냐면요. E가 그 컴팩트 플러스 셋이고 그 F는 컴팩트 셋이에요. 그러니까 E는 굉장히 작은 셋이겠죠. 적어도 메저 지로 셋이고 F도 또 뭐 어떤 컴팩트 셋인데 E랑 디스조인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CRM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보렐 프로버빌리티 메저, 그러니까 보렐 메저고 그 메저의 총값이 1인 어떤 뮤라는 메저가 C에 있어서 얘가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고 그리고 이 뮤라는 함수로 포텐셜을 그 제너레이트 하면은 이 아까 전에 이 폴라셋 컴팩트 폴라셋이 이 포텐셜의 마이너스 인피니티 셋으로 나타내신다. 이게 이 렘마거든요. 그 서포트가 그리고 아까 전에 F가 2랑 디스조인트인데 이 메저의 서포트도 F랑 디스조인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F랑 디스조인트하다는 말은 이 F라는 F점 위에서는 항상 포텐셜이 파이나이트 밸류를 갖는다는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F에 가면은 이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메저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저를 어떻게 만들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럼 프로스트만 정리를 생각해 보면은 뮤를 그냥 이 컴팩셋 2의 이퀄리브리엄 메저로 잡으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2가 컴팩트 폴라셋이니까 인테리어가 MT여야 하거든요. 왜냐면 인테리어가 MT가 아니면은 폴라셋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커버려서. 근데 이제 그럼 폴라셋이면은 에너지도 마이너스 인피니티니까 이 포텐셜의 이 에너지 값을 컨스탄트 값을 갖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이 G가 2의 인테리어에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컨스탄트 값을 갖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 컴팩스에서 바운더리에서는 폴라셋만큼 차이가 나서 프로스트만 정리했는데 근데 인테리어가 MT니까 사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가 MT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MT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를 그 컴팩셋으로 이렇게 밖에서 쪼여올 겁니다. 그리고 이 컴팩셋은 넌 MT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클을 예를 들어 2가 서클이면은 이 서클을 어떤 애뉰러스로 바깥에서부터 쪼여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되는지 증명을 보면은 먼저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퀀서 컴팩셋을 추수할 건데요. 이렇게 그 KN 플러스 1이 인테리어 KN에 들어가도록 추수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그 인터섹션을 취하면은 2가 되도록 이렇게 KN의 시퀀스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뭐 2가 컴팩트하니까 어떤 N 볼을 잡은 다음에 파이나이트하게 커버한 다음에 그 안에서 좀 더 쪼여가지고 뭐 좀 더 레디어스가 작은 볼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것을 KN 플러스 1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쪼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걸 K를 잘 잡으면은 K1이 아까 전에 주어졌던 이 F1은 디스조인트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뻔했네요. 그림이 없어서.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설명 안 했는데 그럼 n을 각각 kn의 그 이퀄리브리엄 메저라고 생각을 쓸게요. 이퀄리브리엄 메저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 에너지는 항상 마이너스 인피니티보다 커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조건 때문에 그 KN의 인테리어가 MT가 아니라서 얘가 폴러일 수가 없거든요. 플러셋이 아니면은 그 거기에 서포트를 가지는 예, 얘 이퀄리브리움 메저가 이퀄리브리움 메저의 에너지가 항상 파이나이트 해야 돼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VN은 항상 그 K1에서 K1 위에서 정의된 probability 메저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요. 이 조건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퀀스의 리밋을 그 메저의 리밋을 생각할 건데요. 어떤 센스로 메저의 리밋을 생각하냐면은 어떤 U라는 새로운 K1에 정의된 probability measure를 잡을 수 있는데 어떤 식의 성립하냐면 임의의 그 K1에서의 continuous 펑션을 가져와서 얘를 n으로 작분한 다음에 K1에 위해서 리밋을 보내면은 얘가 이 U의 p가 U의 적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용어가 말로 하자면은 n이 그 U로 위크스타 컨벌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U가 존재하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 책에 어펜딕스 보면은 그 증명이 나와 있는데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복잡한 게 중요한 게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사실 그러면은 또 뭘 증명할 수 있냐면은 이 각각 이퀄리브리움 메저의 에너지의 리밋 수프리멈을 취하면은 그 원래 메저의 아까 전에 얘가 컨버지하는 메저의 그 에너지보다 작게 되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퀄리브리움 메저의 정의상 서포트가 각각 KN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조건 때문에 무엇이 성립하냐면은 그 U의 서포트는 그냥 E에 들어가게 돼요. 이 조건이랑 이 조건 때문에 그 U의 서포트가 E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운드 펑션을 잘 만들어서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E가 폴라이기 때문에 E의 안에서 서포트를 가지는 그런 메저의 에너지는 항상 마이너스 인피니티여야 해요. 그렇죠? 이게 폴라셋의 정의니까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은 각각 이퀄리브리움 메저의 에너지도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를 인테리어가 넌엠티인 컴팩셋으로 쪼여서 컴팩셋에서 인터섹션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각각의 컴팩셋의 그 이퀄리브리움 메저를 생각하면은 E가 폴라라는 조건 때문에 그 에너지의 시퀀스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수렴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스트만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프로스트만 정리를 쓰면은 어떻게 쓰냐면요. 그러면은 VN을 어떤 서브시퀀스로 리플레이스 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VN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EM보다는 작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조건 때문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메저를 이제 위에 아까 전에 여기서 말했던 이 메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각각 이퀄리브리움 메저를 두고 그것에 2의 마이너스 n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해버려요. 그러면은 뮤의 k1을 계산하면은 그 뉴 n의 k1은 1이니까 2의 n분의 1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면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probability measure가 되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얘 서포트도 F랑 디스조인트 하죠. 왜냐면 각각이 그렇게 되니까. 그럼 뭘 증명하면 되냐면은 이제 이 메저의 에너지 포텐셜 값이 항상 이 위에서만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가진다.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프로스트만 정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은
만약에 C가 2에 있으면요. C가 2에 있으면은 아까 전에 2를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렇게 잡았거든요. 2가 KN의 인터섹션이고 KN 플러스 1이 KN의 인테리어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임의의 n에 대해서 얘 인테리어 안에 들어가야 해요. 예. 인테리어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프로스트만 정리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텝에서 왜 KN을 그 인테리어가 넌엠티인 그 컴팩셋으로 잡아서 2를 쪼여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new n 이퀄리브리 KN의 이퀄리브리움 메저의 에너지를 계산하면 아니 포텐셜 계산하면은 얘가 여기 인테리어에서는 항상 얘 에너지랑 같다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거랑 같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잡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m보다 작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쓰다가 이게 생략됐는데 그럼 이것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다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니까. 그래서 이 2라는 셋 위에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어떤 KN 그러면 잠시만요. 이건 C가 KN에 이건 아닌데 좀 급하게 쓰느라 많이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C가 2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어떤 N0를 추스해가지고 이 델타가 C가 이 KN0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델타가 델타 디스턴스 of C와 KN0의 디스턴스로 놓으면 얘가 0보다 커야 해요. 왜냐면 이가 이 KN의 인터섹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 이런 N0가 존재하고 이렇게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N이 N0보다 크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이제 P의 new NG는 항상 얘 정의를 만약 잊어버리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었거든요. 포텐셜을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n이 n0보다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kn은 kn0보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pvn이 이것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이 조건 때문에 그쵸 이것밖에 클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얘는 로그 d고 그냥 얘는 new n이니까 적분하면은 그냥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임의의 n에 대해서 얘는 항상 i new n보다 커요. 이거는 프로스트만 정리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C가 2에 없으면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 U가 아까 전에 U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얘 포텐셜 계산하면 얘 포텐셜가 이렇게 나올 거고 메저의 리니어리티 때문에 그러면 파이나이트 얘는 그냥 파이나이트 하죠. 파이나이트 하고 n0부터 여기 인피니티까지의 텀은 이 조건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파이나이트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파이나이트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뮤가 우리가 원하던 메저인 거죠. 이렇게 메저를 컨스트럭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기술적이라서 제가 더 잘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좀 키포인트가 뭔 거 같냐면 제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테리어가 논엠티인 그런 KN 컴팩스 KN으로 KN들을 인터섹트해서 2를 만들어내는 이 작업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로스트만 정리를 써서 이 메저가 왜 우리가 원하던 메저가 되는지 어떻게 프로스트만 써서 그걸 보였는지 그거를 좀 감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증명한 렘마는 이거예요. 어쨌든 이 렘마를 증명했고요. 그럼 진짜 우리가 원하던 시어럼은 아까 전에 뭐였냐면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플러셋은 진짜 서버문 펑션의 싱귤러리티다.
싱귤러리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C의 closed 플러스 2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 서브오브젝트 펑션을 컨스트럭트 할 건데 이 2가 서브오브젝트 펑션의 그 싱귤러리티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U를 컨스트럭트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전에 물론 렛말에 써야 하는데 이 2를 그냥 이 클로스드 플러셋을 그 EN의 유니온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 C에서 2를 빼면 얘 오픈셋이 되겠죠. 오픈셋도 FN의 유니온으로 나타낼 건데 이때 EN이랑 FN이 뭐냐면은 얘들이 increasing sequence of compact set들이에요. 그러니까 EN은 그냥 EN을 원래 2를 뭐 레디어스가 n인 뭐 컴팩트 볼이랑 인터섹트 하면 걔도 컴팩트셋이 되니까요. 걔를 계속 유니언해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그냥 뭐 오픈셋이니까 그 바운더리 오브 디스턴스가 점점 그 작아지게 만들어서 그 이 FN들을 생성해내면은 그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운더리 오브 디스턴스가 이제 R보다 큰 애들, 걔네들이 컴팩셋, 걔네들이 클로저를 취하면 컴팩셋이 되고 R이 0으로 갈 때, 아니면 뭐 뭐 R이 0으로 갈 때 걔네들을 각각 유니언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그림을 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라는 셋은 지금 엄청나게 작은 폴라셋이고 그것을 C에서 뺀 다음에 얘를 컴팩트 볼들로 다 채워 넣었어요. 아까 증명했던 정리를 사용해서 보렐 프로버빌리티 메저 뮤 n을 잡는데 얘는 컴팩 서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EN들 얘들도 물론 플러셋이겠죠. 플러셋의 सब셋이니까 이 플러셋들이 이 뮤 n의 n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뮤 n의 그 포텐셜의 싱귤러리티가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FN과 디스조인트 하도록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러프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P 뮤 n의 싱귤러리티가 EN이고 2가 EN의 유니언이니까 P 뮤 n들을 다 더해버리면 그러면 전체 2의 싱귤러리티가 2가 그 다 더한 함수의 싱귤러리티가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그 더한 함수가 잘 컨버지 하냐, 뭐 서버분위기 되냐, 그리고 다른 데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안 되냐, 뭐 이런 거를 다 이런 걸 체크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줄 건데, 그러면은 물론 P 뮤에는 서버무늬 펑션이니까, 이 볼에서, 이 relatively compact 볼에서 그 bounded from above이고요. 얘가 그 뭐죠? upper semi continuous에서. 그리고 FN이 그렇죠. FN은 이 서포터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 FN 위에서는 bounded from below죠. 이 P 뮤 n은요. 그래서 컨스탄트 A 알파 n을 취하고 이제 베타 n을 취해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 이렇게 리니어 썸을 생각할 건데요. 그럼 얘도 물론 계속 알파 n이 0보다 크니까 서버브닝 펑션이 되고 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볼 위에서 물론 bounded from above일 텐데 그 얘가 0보다 작도록 특별하게 0보다 작도록 이렇게 만들고 스프리멈이 그리고 얘도 FN에서 bounded from below인데 컨스턴트를 잘 조절해서 얘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승보다 크도록 인피멈이 그렇게 이 컨스턴트들을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다 더해버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함수가 잘 정의가 되냐? 이 조건 때문에 물론 인피니티 값을 가질 수는 없어서 마이너스 인피니티로부터 인피니티 값은 가질 수 없어서 레인지는 이렇게 되고요. 얘가 서브오브젝트 펑션이 되는데 왜냐면은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어떤 큰 오픈볼을 아무 오픈볼을 생각하면은 이제 n이 커지면은 이 조건 때문에 얘 파셜 썸들이 디크리즈 해야 하잖아요. 얘가 0보다 작아지니까. 파셜 썸들은 n이 1부터 n까지, 라지 n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k가 1부터 뭐 n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n에 대한 시퀀스를 생각하면은 이 조건 때문에 그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작아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finite sum은 물론 서브하모닉 펑션이고, 그럼 이제 partial sum들이 decreasing sequence of subharmonic 펑션이 되니까 그것의 리밋을 생각하면은 서브하모닉 펑션이 됩니다. 오케이, 이건 됐고, 그렇죠. 만약에 C가 2에 들어가 있으면 C가 2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EN 어떤 EN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EN에 들어가 있으면은 P mu N은 항상 마이너스 인피니티거든요. 그래서 물론 UN도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가지고요. 그럼 물론 U도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가져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C가 2에 들어가면은 U도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C가 F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니까 F가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그 C 빼기 2죠. F가 아니라 C 빼기 2죠. 네, 오타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C 빼기 2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UNG는 항상 마이너스 인피니티보다 커야 해요. 왜냐면은 이 뮤N의 서포트가 FN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C를 C 빼기 2에서 골랐는데 C 빼기 2는 FN의 유니언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항상 마이너스 인피니티보다 커야 하고, 아까 전에 이 조건 때문에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이 아니라 n이 충분히 크면은 얘가 이렇게 돼야 해요. 이 조건이랑 이 조건 때문에. 예. 그러면 뭐 다 더하면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히 주어진 클로즈드 플러스 सब셋을 그 마이너스 인피니티 셋으로 갖는 글로벌 서브하모닉 펑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스트만 정리를 엄청 잘 쓰면은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진짜로 폴라셋이 얼마나 어떻게 네글리저블 셋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폴라셋을 네글리저블 셋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다음과 같은 정리에서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무버블 싱귤러리티 세어럼인데요. 이게 복소함수론에서 그 리만의 리무버블 싱귤러리티 세어럼과 비슷한 거기에 그것의 서브하모닉 버전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제 large U가 그 C의 오픈 सब셋이고, 그리고 이제 E가 U에 있는 클로즈드 폴라셋이에요. 그럼 물론 U 빼기 2를 하면 오픈 셋이 되고요. 거기에서 서브하모닉 펑션을 하나 잡았어요. 예.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서브하모닉 펑션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2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U가 2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근데 2라는 점에서 어떤 네이버후드 N을 잡을 수 있어서 이 U가 그 로컬리 그 N에서 그 N에서 2를 뺀 셋에서 그 바운디드 어버브인 거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유니크한 서브하모닉 펑션이 있어서, 그러니까 U 전체에 정리된 서브하모닉 펑션이 있어서 그 U 빼기 2 위에서는 그 원래 주어진 서브하모닉 펑션과 같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어럼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서브하모닉 펑션이 어떤 오픈셋에서 거의 오픈셋에서 정의된 거죠. 근데 이 폴라셋에서는 정의가 돼 있지 않고 각각의 그 폴라셋의 원소의 근방에서는 그 bounded from above인 거죠. 그러면은 그냥 전체 U에 정의되는 서브하모닉 펑션으로 확장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E는 그냥 네글리저블 셋인 거죠. 서브하모닉 펑션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런 util들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생각해 볼 텐데요. 일단 유니크니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그 서브하모닉 펑션의 위크 아이덴티티 프린시플 때문에 당연합니다. 왜냐면 폴라셋은 메저 지로 셋이고 이제 메저 지로 셋에서 정의된 그 두 함수가 같으면은, 그러면은 익스텐드 됐을 때 항상 같아야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U가 주어졌을 때 util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U 빼기 2에서는 그냥 원래 함수처럼 정의를 해야겠죠. 얘를 익스텐드 하려면은.
그러면은 2는 지금 그럼 2가 지금 2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U 빼기 2에서는 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 리밋으로 그냥 정의를 해버리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리밋으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그 리밋이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리밋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U가 그 bounded from above라는 조건 때문에 utilde가 일단 정의는 잘 됩니다. 예, 이게 항상 finite value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그 일종의 그 C가 오메가로 갈 때 U의 upper bound의 리밋이니까. 근데 그 upper bound가 항상 위로부터 6에 돼 있으니까 잘 정의는 되고요. 그리고 이 정의 때문에 utilde가 upper semi continuous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계산해 보면 나오고요. 그럼 얘가 서브옴닉 펑션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서브옴닉 펑션의 크라이테리온 중에서 다음과 같은 걸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보일 겁니다. 그래서 U의 어떤 relatively compact subdomain D를 잡고 거기에 정의된 하모닉 펑션을 잡은 다음에 이제 D의 바운더리로 C가 갈 때 U 빼기 A의 리밋 수프리멈이 항상 0보다 작다. 그쵸? 이게 이 바운더리 포인트는 그냥 임의의 바운더리 포인트고요. 그 모든 바운더리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도 U가 H보다 작다. 이게 서브옴닉 펑션의 크라이테리온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경계에서 하모닉 펑션보다 작으면 내부에서도 하모닉 펑션보다 작아야 한다. 이걸 보이면은 끝나겠죠. U가 서브하모닉 펑션이 되겠죠. 그 여기서 이제 그럼 2에서 그 2가 지금 클로스드 플러스이니까 글로벌 서브하모닉 펑션이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2가 이 서브하모닉 펑션의 싱귤러리티가 되도록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증명했던 그 시어럼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U 빼기 H를 물론 생각해야 할 텐데 거기에다가 입실론을 그 양수 입실론을 잡은 다음에 그걸 V에다 곱해서 살짝 더해줄 거예요. 그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얘가 그 2에서 터진다는 조건 때문에 물론 U 빼기 H는 D 빼기 2에서는 서브하모닉 펑션이죠. 근데 2에서는 그냥 얘가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서브하모닉 펑션이 되거든요. 이걸 더하면은 입실론 V를 더하면은 얘가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서브하모닉 펑션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럼 맥시멈 프린시플을 적용시키면은 U 빼기 H 플러스 입실론 V가 얘가 뭐 바운더리로 가면은 이 0보다 작아야 하니까요. 얘는 0보다 작게 되고 여기서 수프리멈을 취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C가 만약에 2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니까 뭐 좋은 게 별로 없고 C가 2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C가 D 빼기 2에 있으면은 얘가 파이나이트 밸류를 가지죠. 그래서 그때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은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서 결국에는 U가 H보다 그 D 빼기 2에서는 작게 되죠. 그 2에서는 어떻게 되냐? 근데 지금 좋은 점이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utilde를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냥 양변의 리밋 수프리멈을 취해버리면은 그러니까 H는 H가 나오고 그러니까 U는 그 utilde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utilde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utilde가 H보다 작게 됩니다. 이 D 전체 위에서요.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난 거죠.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9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모닉 펑션에 대한 리무벌 싱귤러리티 세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나오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것도 증명하고 그래서 폴라셋의 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 폴라셋이 완전 그 토폴로지컬 프로퍼티 좀 알아보고 그리고 얘를 그 복소 함수론에 적용을 해서 복소 함수의 익스텐션 시어럼이 있거든요. 그 라두 스타우트 정리라는 시어럼이 있는데 그것을 이 리무벌 싱귤러리티 시어럼의 응용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우트 교수는 그 에드가 리 스타우트 그러니까 그 포네스 교수랑 그
폴스네릭 교수의 그 스승인 그 스타우트 교수군요. 아무튼 그 사람이 뭐 증명한 게 있어서 그거를 증명하고 예,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오늘은 왠지 제가 좀 분량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사실 적절한 타이밍에 끊어주신 것 같아요. 오, 엄청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L2 에스티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제가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원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뉴턴이한 포텐셜을 이용해서 디바 이퀘이션을 풀 수 있고 그 녀석에 대응되는 이제 어떤 LP 에스티메이트들이 이제 있어 보인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물론 L2 에스티메이트 중요한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이제 신경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발표한 적이 있었던 인베리언트 매트릭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둘 다 관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도 컨벡스 도메인에서의 인베리언트 매트릭 그리고 이제 컴플릿 논 컴팩트 켈러 매니폴드에서의 어떤 이제 인베리언트 매트릭 그리고 둘 다 이제 L2 에스티메이트를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제가 좀 할 생각을 들고 왔냐면 그 실제로 이제 수도 컨벡스 도메인 그가 뭐 정의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나중에 이제 좀 다 상세히 보려고 하는데 일단 대충 안다고 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좀 요긴하게 써먹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필요한 정의를 좀 약간 리마인드를 좀 하고 가면 그 카라시오드리 매트릭 혹은 카라시오드리 루이펜 매트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A는 그 L2 홀로몰 홀로몰 펑션을 그냥 지칭하는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어떤 바운디드 도메인을 지칭하고요. 했을 때 홀론 펑션 중에서 그 바운디드가 이제 개런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탄젠트 벡터를 집어넣은 거의 랭스의 어떤 수프리멈 같이 본 적은 이제 있는 컨셉이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매니폴드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펑션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바운디드 도메인의 경우는 프로젝션이 홀로모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사실 이제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버그만 커널의 경우는 정의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에서는 이 버전이 조금 더 나아서 그래서 홀로몰피 펑션 중에서 L2 펑션을 골라줍니다. 그래서 L2 홀로몰피 펑션이라서 일종의 그 노멀라이징을 이제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것 중에 그 여기서 지금 이 G랑 G 반은 이제 사실 같은 베리어블을 집어넣고 만약에 다른 거를 넣는 버그만 커널이 어떤 제로가 되는 버그만 커널이 언제 제로가 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그런 거에는 관심은 없고 같은 거 변수 두 개를 집어 넣었을 때 지금 이런 함수들의 f 놈 스퀘어의 이제 수프리멈으로 일단 버그만 커널을 보겠다. 사실은 오소노말 그 베이시스의 어떤 그 썸으로서 사실 정의해도 같은 컨셉인 거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버그만 매트릭에 이제 정의가 있는데 그냥 그 로그를 씌운 그 로그 오브 버그만 커널의 컴플렉스 해시안으로 이제 사실 보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심사는 사실 이거는 아니고 이거에 관심사가 이제 있는데 스테이트먼트를 일단 바로 볼게요. 그 차포 다 떼고 오늘 이제 파이나이트 타입을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어떤 이제 풀리 이해하는 것 자체는 관심은 아니고 L2STM에서 결과로 이 정리 1번을 얻는데 어떤 결과를 얻냐면 얘가 그래서 그 버그만 매트릭이고요. 이 녀석이. 그리고 얘가 이제 카라시오들이 매트릭이고 얘가 고바야시 매트릭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이제 유니폼한 어떤 이제 펑션, 어떤 탄젠트 벡터에 디펜드하는 걸로 인해서 다 유니폼리 이퀴벌런트가 개런티가 되죠. 0.456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그 혹시 이제 제가 했던 톡을 기억을 하시면 인베리언트 매트릭의 데피니션은 이미의 그 오토몰피즘이 어떤 아이소메트리가 개런티가 되는. 그래서 오토몰피즘에서 옮겨주면 그 퀀터티가 이제 프리저빙이 다 되는 그거였는데 그 예시가 이제 이 세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케일라인슈타인 매트릭 뭐 네거티브 스칼라 커베이처도 사실 그 예시에 해당하는데 카틀린 선생님의 페이퍼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프로그레스가 진전이 됐냐면 그 사실은 그 이 파이나이트 타입 도메인의 경우는 버그만 매트릭이 그 소위 바운디드 지오메트리를 갖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버그만 어떤 커널의 어떤 익스펜션으로부터. 그러면 그것만 증명하면 사실 케일라인슈타인 매트릭도 이와 같은 게 성립한다는 거를 그걸 가지고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운디드 지오메트리를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이것들을 보이는 그 키는 L2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일부는 이제 매니폴드 에스티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사는 이 지금 세팅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거는 다 나중 얘기로 다 할 건데 나중 얘기로 밀어놓고 싶고요.
어떤 거를 좀 볼 생각을 제가 하고 노트를 좀 주중에 적어놨냐면, 그러니까 카틀린 선생님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그러면 그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 크게는 두 가지 클래스를 저희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스트레이트 클래스와 컨벡스 도메인. 근데 이 녀석은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바운더리 포인트 근처에서 바운더리 포인트 사실 이제 볼로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를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스트레이트 클래스 컨벡스 도메인 결국에는 지칭하는. 다가 이제 반면에 그 지금 이 페이퍼에서 생각하는 이제 소위 파이나이트 타입이라는 거의 에센스는 뭐에 해당하냐면 바운더리 포인트마다 바운더리 포인트 근처를 그 볼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프로덕트 그러니까 볼의 어떤 그 프로덕트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어떤 바이 디스크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를 사실 이제 어떤 원하는 상황인 거예요. 파이나이트 타입이라는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이 정리 6.1은 그거를 지금 다 얻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파이나이트 타입 같은 걸 안 걸고 그 가정을 처음부터 만족하게 걸어놔요. 그래서 바운디드 오늘 이제 수도 컨벡스라는 말을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론 이제 L2 에스티메이트 자체에 베이직 에스티메이트 되려면 수도 컨벡시티가 필요하지만 다 된다고 치고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운디드 도메인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파이나이트 타입은 언제나 스무스 바운더리를 필요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거 그냥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는 걸 이제 G 틸다라고 쓸게요. 포인트를 하나 잡아놓고, 그리고 사실 그 프로덕트 스페이스 그 이제 프로덕트 그러니까 디스크의 프로덕트를 할 때 각 디스크의 어떤 레디우스에 해당하는 게 이 베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다 포지티브 넘버들을 픽스를 해놔요. 그리고 그 이 도메인의 바운더리까지 정의가 되는 펑션이 이제 있는데 그 조건들을 좀 보겠습니다. 조건들이 일단은 그 PSH 펑션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디파이닝 펑션이 돼 어떤 이제 C3까지는 일단 개런티를 해 놓고요. 그리고 대충 바운디들을 개런티를 하는데 이제 이 노테이션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up to constant 곱해가지고 이제 그냥 개런티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니퀄리티에만 관심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건 관심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D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 조건이 그 사실 이제 3번부터 5번 조건을 만족하게 보이는 게 이 페이퍼의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다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G 틸다가 센터가 되도록 하는 폴리디스크를 포함한다라는 게 가정이고요. 이게 가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 4번이랑 5번 가정을 보시면 D에서 도메인 전체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폴리디스크에서의 가정이에요. 4번, 5번 가정은. 그래서 폴리디스크 하에서는 어떤 컨트롤을 주냐면 이 지금 PSH 펑션의 컴플렉스 해시안이 어떤 적당히 바운디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베타 아이들의 어떤 이제 관련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B를 이제 미분해 줄 때 역시 D 전체가 아니라 B에서는 어떤 이제 세 번 미분한 것까지는 역시 이제 요런 이제 컨트롤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이제 폴리디스크에 대해서 이 PSH 펑션의 적당한 컨트롤, 그러니까 1, 2번은 그냥 바운디드 PSH 펑션을 지칭하는 컨디션에 지나지 않는데 어떤 적당한 폴리디스크를 이제 G틸다에 대해서 주어져 있을 때 요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특별한 폴리디스크 컨디션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족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버그만 커널이 언제나 그니까 이제 어떤 이제 업투 컨스턴트로 이니퀄리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포지티브 컨스턴트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이제 베타의 마이너스 2승의 어떤 프로덕트로 사실은 이제 에스티메이트 된다. 사실은 이 페이퍼의 전체 스피릿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증명을 한번 디테일하게 같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고 그 이 페이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거를 보이면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로어 바운드예요. 그 제가 이제 그거를 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노트로 적어놨는데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로어 바운드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이 지금 이 D는 지금 이제 얘기한 바운디드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D가 폴리디스크 B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버그만 커널의 그 정의로부터 그 아까 이제 버그만 커널을 어떻게 봤냐면 그 L2 홀로밀 펑션의 어떤 이제 그 F의 어떤 이제 절대값을 그 이제 포인트를 집어넣은 거에 어떤 제곱의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했다 보니까 그 정의상 만약에 어떤 도메인의 선택지를 더 어떤 서브셋으로 줄여주게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성립해요. 버그만 커널의 데피니션으로부터. 그래서 디크리징 프로퍼티는 정의로부터 자명합니다. 버그만 커널에 대해서. 그런데 폴리디스크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떤 푸앙카레 매트릭이 버그만 커널에 대해서는 사실 그 푸앙카레 그거랑 같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프로덕트 타입을 써주면 그냥 썸으로 그냥 적히거든요. 그래서 그 썸으로 적히는 형태를 가지고 써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그냥 쉬운 엑서사이즈예요. 정말 어렵지 않은 엑서사이즈. 그런데 이 볼륨이니까 이 각각의 레디우스를 베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가 되는 거를 그냥 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티어럼의 스피릿은 어퍼 바운드는 트리비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얘가 D가 이제 폴리디스크를 포함한다고 한 시점에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틀린 선생님께서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 거냐? 아 그러면 좋다. 어퍼 바운드는 알고 있으니까
어퍼 바운드는 알고 있으니까 로어 바운드가 저렇게 되도록 컨트롤하면 되겠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그럼 수학적인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로어 바운드도 그렇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실제로 이제 L2 에스티메이트를 이제 써먹어야 되는 그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페이퍼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근데 지금 이거부터 관찰을 해야 되냐면, 다시 이제 메인 정리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페이퍼에서 보이고 싶은 거는 인베리언트 매트릭들이 이퀴발런트하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실제로 지금 이 이퀴발런트에 해당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파트가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파이널 타입을 걸었을 때 지금 이제 그 베타 아이들의 그 프로덕트가 인전사에 대응되게 적은 거가 이 그 캐피털 MN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버그만 커널의 로어 바운드를 어떤 방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정리를 가지고 증명을 하면 카라슈들의 로어 바운드가 사실 증명이 에센셜리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이거를 파이나이트 타입의 랭귀지로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 파이나이트 타입이 이제 개입하는 그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거를 저는 좀 나눠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L2 에스티메이트를 어떻게 써먹으면 좀 저런 재미를 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목적은 어떤 버그만 커널의 로우 바운드를 저 지금 프로덕트 타입의 베타 아이들의 마이너스 2승으로 어떻게 떨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가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거는 방금 보여드린 페이퍼의 6.1번의 좀 증명이고, 제 2에서도 여러 가지 갭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표현해 주시면 저도 같이 좀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거니까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저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그 바운디드 어떤 수도 컨벡스, 저는 이제 보통 수도 컨벡스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수도 컨벡스 도메인에 이제 스무스 바운더리까지 구워져 있고, 그 바운디드 PSH 펑션이 이제 C3까지가 지금 개런티가 되어 있는데, 업투 이제 바운더리까지 잘 확장이 되고, 그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폴리디스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베타 아이들이랑 관련된 어떤 컨디션들이 걸려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쓸 것이냐가 이제 증명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를 가정할 거냐면, 그 L2 에스티메이트를 갖다 써야 되다 보니까 그 L2 에스티메이트 이제 자연스럽게 원 베리어블에서 이제 투 베리어블 이상으로 확장하면 이 베이직 에스티메이트 되게 하는 과정에 사실 수도 컨벡시티가 자연스럽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팩트로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스무스 펑션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걸 B라고 제가 썼고, 그랬을 때 지금 이 파셜 D 바가 있고, 이 녀석의 그 포멀 어드 조인트를 그냥 저는 델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L2 센스에서 어드 조인트로 이제 볼 거지만, 이제 일단은 그 스무스일 때는 이렇게 쓰면 실제로 이거는 그 지금 웨이티드 볼륨 기준으로 어드 조인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형태가 핵심은 아니라 가지고 그냥 그 포멀 어드 조인트가 있다. 이 정도로 칠게요. 그래서 사실 이쪽 우변에 그러니까 좌변에 해당하는 파트는 사실은 그 컴플렉스 라플라시안에 사실 이제 어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셜 D 바랑 이제 델타의 어떤 그 각각의 이제 웨이티드 L2 놈의 그 썸은 뭘로 컨트롤이 되냐면, 그 컴플렉스 해시안과 그냥 이거 두 개 사실 그냥 곱한 노테이션을 이렇게 그냥 팬시하게 적은 거에 사실 지나지 않습니다. 요걸로 이제 컨트롤이 이제 된다. 모든 의미의 그 원제로 이제 스무스 원 폼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컴팩 서포트 이제 걸어놨습니다. 바운더리 이상한 거 안 볼 거고. 그래서 얘를 일단 팩트로 갖다 쓰겠습니다. 오늘 이제 프로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좀 송사히 얘기해야 되면 다 이제 드라이브는 할게요. 오늘 그래서 써야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베이직에서. 이제 정리로 이제 가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펑션 B는, 이 펑션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PSH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C3이기 때문에 얘는 그 컴플렉스 해시안을 취해준 거에 아이겐 밸류가 다 논네거티브가 개런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으로부터 PSH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파지티브가 되게 걸고 싶어가지고 얘로 그냥 바꾼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제 무조건 얘가 파지티브가 되니까 그 업투 컨스턴트로 왔다 갔다 하는 센스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저희가 우길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겠고, 그리고 지금 가정으로부터 뭐가 픽스가 되어 있냐면 G 틸다라는 포인트는 지금 뒤에 기본 포인트로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 포인트다 보니까, 자 왔다 갔다 너무 빨리 하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지금 기본 포인트에 대해서 그냥 그 컨스턴트 조정해 주면 되니까 여기서 제로가 되는 거 그냥 겁니다. 나중에 테일러 전개할 때 그냥 컨스턴트 텀 안 보려고. 그래서 이거 다 그냥 걸어놓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이 보신 그 기술들일 텐데, 이제 카이라는 펑션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스무스 컨벡스 인크리징 펑션을 잡아주되 어떤 데리버티브가 이제 1 이상이 되도록 그런 함수는 저희가 테크니컬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라고 칠게요. 그리고 그 함수를 이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저 지금 B랑 합성을 한 거를 이제 람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볼륨에 대한 웨이트로서 이제 일단은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웨이티드 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고 지금 컨벡시티 컨디션 이제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줘도 이제
잘 정의가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제로 K 폼에 대한 그 힐베르트 스페이스의 어떤 그 이제 놈이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생각하는 걸로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 노테이션 제가 그냥 그대로 딱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지금 파셜 디바 오퍼레이터의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L2 스페이스에서 L2 어조인트 노테이션들을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셜 디바에 해당하는 걸 이제 T라고 적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로에서 그러니까 펑션에서 이제 제로 원폼으로 가는 거를 이제 캐피털 T라고 적겠고, 지금 그거를 그 제로 원폼에서 한 스테이지 더 이제 제로 투폼으로 가는 거를 이제 그냥 S라고 적겠고, 그리고 그 T에 대한 그 L2 어조인트를 T스타라고 적겠습니다. 페이퍼 노테이션 그대로 썼고, 이 오퍼레이터 정의하는 핵심 이제 목적은 그 L2 에스티메이트, L2 에스티메이트 한반학 정리를 써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반학 정리를 그냥 적진 않은데 간단하게 리마인드라면, 반학 스페이스가 기본이고, 거기서 반학 스페이스의 어떤 그 सब스페이스에서의 어떤 이제 그 민코스키 펑셔널 컨디션의 이니퀄리티가 이제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가 사실 정리였죠.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베이직 에스티메이트의 어떤 컨시퀀스로부터 다음의 이니퀄리티를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실제로 그 베이직 에스티메이트를 그 사실 이제 그 L2 센스로 그냥 익스텐션한 거에 사실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보여야 되는 거죠. 오늘은 다 된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지금 그 T스타의 도메인에 들어가고, 그리고 S의 도메인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제로 원폼 G에 대해서 저 베이직 에스티메이트 그냥 그대로 써주게 되면, 저 위에 거랑 그냥 이렇게 대조해서 볼게요. 그대로 써주게 되면 지금 저 스타에 해당하는 저 이제 좌변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냥 같아요. 정확하게 여기가 같고, 그리고 이제 우변 파트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좌변 파트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직 에스티메이트 여기가 이제 써준 파트고, 사실 여기가 그 실질적으로는 그 L2 에스티메이트 쓴 파트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걸 어떻게 그 사골 국물 우려먹듯이 우려먹을 것이냐, 예, 그냥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저희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을 써보죠. 그래서 이제 그 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폴리디스크에서 나이스한 컨트롤을 저희가 들고 있다라는 걸로부터 그 이 지금 그 이제 적분을 두 가지 파트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아닌 파트는 저희가 컨트롤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그대로 써야 되지만, B는 이제 제가 맘대로 좀 스위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특히 지금 저 가정을 다시 보시면 요렇게 바꿔주는 게 로어 바운드인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베타의 그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B 포지션을 저렇게 스위칭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그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였었잖아요. 그 람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람다에서 근데 이게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 쓰는 과정에서 람다가 지금 뭘로 주어져 있었냐면 그 카이랑 P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두 번 미분해주면 이거 카이 이거 이제 미분 나온 거 고려해줘야 되는데, 지금 카이에다 걸어놓은 컨디션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거 그냥 다 무시한다고 치고, 그 이게 실제로 그래서 저 지금 가정에서 얘로 로어 바운드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저 지금 가정 때문에. 그게 괜찮으신가요? 빠르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B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 람다에 대한 컴플렉스 해시한 파트를 사실 이제 카이에 대해서 데리버티브 나오는 카이 컨디션 때문에 다 그냥 무시할 수가 있어지고, B에 대한 저그 가정에서부터 저 지금 베타의 마이너스 2승으로 컨디션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바꿔놓으면,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이쪽 그러면 이 녀석이 얘로 바운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를 걸어주냐면, G가 이 S를 기준으로 집어넣었을 때 0, 이게 S가 뭐였냐면 그 파셜 D 바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D 바 이퀘이션에 그냥 제로가 되는 그런 G를 보겠다는. 그러면 여기 죽잖아요. 여기 주는 게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먹을 거예요, 형식을. 그래서 지금 이제 컨디션을 걸어놓은 거는 사실 얘만 건 거예요. 그래서 G는 무조건 그 제로 원폼인데 그 파셜 디바 매겨주면 사실상은 제로가 되는, 그걸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이니퀄리티를 일단 스타라고 쓰고 이제 계속 써먹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컨디션을 만족하는 또 다른 F를 하나 이제 있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제로 원폼인데 파셜 디바 매겼을 때 제로가 되는 그런 F를 고려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सब스페이스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सब스페이스로 S를 기준으로 0이 되는 녀석 중에서 그 T스타의 도메인에 들어가 있는 그 T스타 G들을 일단은 그냥 सब스페이스로 다 모아줘요. 그럼 सब스페이스가 되는 건 정의상 자명합니다. 일단 그냥 그거를 모아줘요. 모은 다음에 그 비자명한 파트는 리니어 펑셔널을 정의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웨이티드 놈 기준으로 리니어 펑셔널을, 그래서 한반학 정리를 쓸 목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대응이 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면 웰디파인이 당연히 문제가 돼요. 지금 T스타 G로부터 이제 G로 쏜다고 했으니까 잘 정의가 되냐 따져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스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증명을 일단 보고 나서 좀 약간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한다면, 증명은 저 지금 그
그 지금 이제 요 녀석을 그냥 그 G랑 F에 대해서 코시 슈왈츠를 그냥 쓰고요. 코시 슈왈츠를 쓰되 거기서 그 B 파트를 방금 위에서 한 그 녀석들로 그냥 컨디션들을 그냥 다 바꿔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그대로 그 코시 슈왈츠를 가지고 바꿔놓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저 스타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G에 대해서 그 G 포지션을 지금 여기 전체를 그 G로 그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치기를 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 코시슈왈츠이기 때문에 페이퍼를 읽어보면 이게 이 물결 표시가 아니에요. 그냥 크거나 작거나 같다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결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물결이 어떤 센스에서 들어가 있는 거냐면 물론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이게 오더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얘가 베타 i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요. 여기가 코시슈왈츠를 그대로 써주는 과정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 베타 아이들은 어차피 기본 파지티브 컨스턴트예요. 그냥 픽스가 되는 컨스턴트예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m 연락한 거 그냥 곱해버리면 이걸 곱한 가지고 바꾼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가 일단 이해한 방식.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2로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2였던 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얻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그러면 이제 사실 얘가 0이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0이면 그러면 이제 얘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웰디파인이 된다는 게 끝이 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비록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냐면 서브스페이스가 여기서 핵심이 이게 일단 T스타 G를 모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서브스페이스 자체가 그래서 T스타 G를 모으는 거니까 T스타 G를 고려할 수 있는 제일 큰 데는 여기죠. 그러니까 T스타의 도메인이 가장 큰 녀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서브스페이스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S가 이제 S의 커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여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이 관계로부터 이제 그 펑션 어널리시스 그냥 관계식 하나 써먹을게요. 그래서 그 T의 이미지는 그 S의 널에 자명하게 정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S가 이제 T에서 이제 한 번 오면 한 번 더 보내주면 무조건 파셜 T가 두 번 보내주면 제로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로부터 얘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냥 펑션 어널리시스의 관계식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F는 애시당초 널 오브 S였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G랑 F랑 내적해주게 되면 당연히 제로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커널 오브 S의 오소고널 컴플리먼트 파트를 생각해보면 이 지금 방금 얘기한 요 관계식 되는 거는 자명합니다. 정상이나 자명. 왜냐면 이거 제로거든요. 좌변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서브스페이스에서의 지금 이제 민코스키 펑셔널에 대한 이니퀄리티 컨디션 만족하고 이게 지금 사실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한반학 정리의 컨디션을 다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부터 한반학 정리를 이제 써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이 지금 펑셔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펑셔널을 어치브하는 힐베르트 스페이스의 원소가 사실 리즈 레프레젠트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원소 U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라는 걸 한반학 정리로부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뒷얘기를 하기 전에 나머지는 이제 이거 지금 한 걸 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그냥 신나게 그냥 무려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L2 에스티메이트라는 거가 어떻게 쓰이느냐 보면 별게 없어요. 어떤 센스에서 별게 없냐면 한반학 정리 쓰는 요소예요, 그냥. 그리고 한반학 정리의 를 쓰는 리니어 펑셔널의 웰디파인을 그냥 개런티해주는 요소가 실제로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왜 골치가 아프냐? 이게 매니폴드에서 못 써요. 이게 생각보다 골치 아픈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관심들이 이제 있으시면 제가 이거를 램퍼트의 카라시오들이랑 고바야시 시메트릭이 컨벡스 펑션에서 같은 이것도 똑같은 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학 정리를 써가지고 보일 수가 있는데 역시 매니폴드에서 이걸 똑같이 확장을 못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도 나중에 혹시 관심도 있으시면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할게요. 그래서 여튼 요즘에 HSM의 핵심은 그냥 한반학 정리를 써먹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반학 정리를 가지고 얘를 얻게 되면 이게 사실 그냥 무슨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냐면 이 얘기인즉슨 이 T스타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게 T스타가 어드 조인트니까 이게 정확하게 T가 파셜 디바의 L2 버전의 오퍼레이터로 쓴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L2 스페이스 센스에서의 파셜 이퀘이션가 이제 파셜 디바 이퀘이션을 그냥 푼 거죠. 그걸 풀고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이제 얻는다.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도 컨벡스 도메인에서의 L2 에스티메이트도 사실은 이제 헬만다의 렘마가 사실 그냥 정확하게 사실은 이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그것도 다시 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얘기 이제 앞 얘기 이제 다 필요 없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형태를 다시 보면 일단 그래서 U는 펑션이에요. U는 그래서 그냥 펑션인데 이 녀석의 웨이티드 L2 놈이 뭘로 컨트롤이 되냐면 지금 이제 U에다가 파셜 디바 넣어가지고 F가 되는 그 F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측은 파셜 디바의 솔루션으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파트인데 B가 아닌 파트에 대해서는 컨트롤 못하니까 그냥 웨이티드 L2는 그냥 그대로 주고요. 그리고
폴리디스크 파트는 지금 여기서 슬쩍 바꿔치기 한 베타 i들의 지금 플러스 2 파트를 이제 다 썸을 지금 해 놓은 걸로 지금 웨이트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폴리디스크 컨디션이랑 연결을 좀 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폴리디스크 컨디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폴리디스크는 레디우스가 베타 아이들이에요. 각각의 그 축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베타 아이들이 지금 지금 컨디션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현재.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질문이나 포인트 있으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 얻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스케일링을 이제 실제로 할 건데, 여기도 사실 그러니까 이 테크닉들 하나하나가 사실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버그만 커널을 보려는 거다 보니까 다 바이올로직하게만 그냥 고치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냥 트랜슬레이션은 그냥 스케일링 아무 그냥 고민 없이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 페이퍼에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어떤 컴플렉스 라플라시안의 노이만 프로블럼을 생각해주고 컴플렉스 라플라시안의 스펙트럼 문제를 생각해주면, 스펙트럼에 대한 그 커널은 일반적인 바이올로직한 그 인베리언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그 스케일링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는 건 다 바이올로직한 그 사실 스케일링만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그 얘기도 기회가 되면 좀 해볼게요. 노이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스케일링을 해줄 거냐면, 그 제가 봤을 때 이 짓을 왜 해주냐면, 일단은 정의를 이제 보시면 원래는 베타 아이들이 각각의 레디우스였는데, 레디우스를 이 D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파라미터 D를 이제 여기서 도입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왜 도입을 하느냐 생각을 했을 때, 아까 5번 컨디션에서 그 페이퍼 제가 처음에 읽고 좀 애매했던 게, 이 C 알파라는 컨스턴트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당연히 이 P에 디펜드하지 않은 어떤 포지티브 컨스턴트겠지만 언급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지. 그러니까 그냥 포지티브 컨스턴트인 것 같아요. 어떤 컨트롤 우리 입장에서 못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하면 이런 C 알파들을 스케일링을 해줄 목적으로 이게 D를 도입하는 것 같아요. 제 지금 현재 뇌피셜로는. 그래서 그 지금 왜냐하면 P의 어떤 데리버티브를 컨트롤하려다 보면 그게 필요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 베타 아이들의 라는 레디우스를 다시 여기서 리스케일링을 해주는 걸로써 이제 D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레디우스를 다시 좀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그럼 이제 가정으로부터 이거 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그 가정 4번 5번 이제 B에서의 그 B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어떤 저희가 스몰 컨스턴트 D가 있다라고 우길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우길 거냐면, 이 B를 다음에 이제 로어 바운드로 이제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그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이거 페이퍼에서 이건데,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얘를 테일러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B를 테일러 전개를 해줘요. 그러면 실제로 G랑 G 바베리어블이 둘 다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리얼 오브 H라고 한 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리얼 오브 H 파트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P가 그래서 이제 그 테일러 전개는 G 틸다를 기준으로 테일러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뭐라고 처음에 위메이 어슈했냐면, 얘는 빵이라고 저희가 가정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컨스턴텀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퍼스트 오더부터 보는 건데, 이게 퍼스트 오더인데 얘는 지금 그 G 바가 없으니까, 그건 C 바는 이거 이 두 배로 그냥 합쳐버리면 되죠. 그래서 G 바는 이제 이 때문에 그냥 합쳐져요. 그래서 무시. 그래서 이제 퍼스트 오더는 여기서 다 이미 이제 그 흡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세컨드 오더를 흡수하고 싶은데, 지금 얘를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G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은 걸로 미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그 바가 없는 형태로 합친 거니까, 사실 저는 이게 똑같은 이유 때문에 얘도 지금 두 배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페이퍼가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카틀린 선생님 페이퍼에 오타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심은 해야 되는데, 이가 여기 앞에만 붙어 있어요. 그 페이퍼를 읽어보면. 근데 저는 이게 이가 전체, 근데 대세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 같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세컨드 오더 쪽을 이제 써주면서, 그리고 지금 B는 지금 C3 이상을 가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이제 3 이상부터는 그냥 어떤 하이어 오더 텀으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되니까, 이제 세컨드 오더까지 지금 보면 되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컴플렉스 해시안을 다뤄줘야 되는데, 하나는 바가 없고 하나는 바가 있는 거를 다뤄야 되는데, 거기서 요 가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번 가정을 다시 보면, 컴플렉스 해시안, 그래서 하나는 바가 있고 바가 없는 거는 이렇게 로우 바운드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포지션을 쓰고, 여기서 이거를 요런 타입의 이니퀄리티로 막아줘야 돼요. 그걸 써줍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를 쓰는데, 제가 이게 좀 그 애매하게 판단하는 좀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슬쩍 D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적절히 그냥 좀 스케일링을 좀 해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꼭 사실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인썸센스에서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D는 진짜 작게 잡아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자명하긴 한데, 제가 여기서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사실 이건 4번 가정만 쓰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5번 가정을 내가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쓴 거 같냐면 제 생각에는 그 3차 오더 데리버티브를 컨트롤하면서 C알파가 튀어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이 D로 그냥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여튼 이런 D가 있는 거는 이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 그런 D가 이제 있어요. 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핵심은 테일러 말씀하세요. 4번, 5번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네, 수 있나요? 네, 네. 이제 4번이 세컨드 오더의 컴플렉스 해시안을 이제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라는 아, 거고요. 그 5번은 3차 이상의 데리버티브들에 대해서 이런 걸로 이제 막을 수가 있다. 제 생각에는 이 5번 가정 때문에 어차피 하이어 오더 텀은 흡수가 되거든요. 5번 가정 때문에. 근데 마치 여기서 C 알파를 D 때문에 컨트롤하는 거가 맞네. 이게 근데 애매한데 어차피 바운디드 컨트롤이 예전에 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근데 굳이 불필요한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전달이 됐나요? 근데 어쨌거나 4번, 5번을 써서 카트린 선생님의 페이퍼에서는 4번, 5번을 이제 써서 여기 지금 컴플렉스 해시한 파트가 이거로 막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거가 이제 그 물결 이니퀄리티가 아니라서 그 D를 여기다가 써놓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튼 이게 되는 거는 알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해석은 알 수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이니퀄리티를 이제 스타 3개짜리로 처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인그리언트가 총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U의 어떤 그 파셜 디바가 F일 때 지금 이제 요런 이니퀄리티를 만족한다. 이거 아직 안 써먹었고요. 이거 써먹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바운드 PSH 펑션을 이제 요런 로우 바운드를 지금 막아놓은 상태예요. 지금 2가지 인그리언트가 이제 저한테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할게요. 그 페이퍼가 이제 이게 지금 증명이 3장이 안 되는 페이퍼인데 실제로 따라가려니까 좀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는 것들. 좀 혹시 좀 골치 아프시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디스크 대신에 이제 뭐를 골라주냐면 유닛 폴리디스크를 하나 골라주고요. 유닛 폴리디스크를 골라주고 노테이션 페이퍼 노테이션 역시 설명 없이 이걸 원이라고 적어놨 제 생각에는 그냥 U에서 컴팩트 서포트를 가는 스무스 펑션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노테이션 이 원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89년도 페이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거냐면 레디우스 2분의 1까지는 다 크기가 1이 되고 그냥 그 바깥쪽에서 그냥 잘 그냥 죽는 거를 그냥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일단 다 의미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뭐라고 읽어야 되나 푸사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사이를 폴리디스크에서 잡아놨으니까 이거를 다시 그 센터가 G 틸다가 되고 레디우스가 D 베타 I들이 되도록 스케일링 해주는 게 지금 푸사이 T입니다. 그래서 이제 U를 가지고 일단 컴팩 소프트가 U 안에 있는 거를 해주고 이거를 아까 저희가 지금 작업한 이 BD에서 컴팩 소프트를 갖는 걸로 지금 바꾼 게 지금 푸사이 그냥 D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만약에 곱해져 있는 거를 컨트롤하면 그 실제로 예를 들어 저희가 D 전체에서 적분하는 거는 사실은 BD만 보면 돼요. 만약에 이걸 곱한 거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를 한다고 하면 이거 BD 바깥쪽에서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그 녀석이 될 거다 보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저 3번 이퀘 이니퀄리티로부터 뭐를 얻을 수가 있냐면 이 A가 이제 특정 넘버인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클레임이 지금 뭐냐면 리얼 오브 H는 여기입니다. 리얼 오브 H는 여기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폴섬 그 포지티브 컨스턴트에 네거티브 밸류를 붙인 것보다 이하이다.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P가 이 A는 그냥 같이 볼 건데 이 P가 이제 A 이하인 것과 그리고 이 녀석의 어떤 서포트. 그래서 이제 서포트라고 해왔자 어차피 지금 B, D 안쪽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팬시하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거는 그냥 이 세 번째 이니퀄리티에서 그 지금 이니퀄리티가 있으니까 그냥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이쪽으로 넘겨주면 그냥 페이퍼에서 그냥 이렇게 적혀있어 그냥 제가 그냥 적어본 건데 그냥 넘긴 다음에 지금 이 컨디션 이용해가지고 이거 A라고 그냥 적고요. 그냥 리플레이스 그냥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거가 마이너스 A보다 그냥 작다라는 것만 그냥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형태 끼워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 그냥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그냥 형태 써놓은 다음에 그렇게 되는지 A를 그냥 적어보면 이 A를 이렇게 써보면 그게 그냥 되거든요. 그냥 그게 증명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더블 스타 그러니까 이제 스타 3개 이니퀄리티로부터 저 세 개의 이니퀄리티로부터 얘 그냥 넘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거가 되도록 그 A가 지금 저 페이퍼에서 준 밸류를 가지고 이 이니퀄리티 되는지 확인해 보면 그냥 저 이니퀄리티 그냥 나오는 그냥 그 결과입니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는 그냥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치고 넘어갈게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이 A 밸류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게 그 마이너스 A로 막히니까 지금 이게 볼륨에 대해서 붙여주게 되면 이게 볼륨에 E to the 마이너스 파워로 올려주는 게 사실 그 목적입니다. 이걸 이제 decay 컨디션에 써먹으려고. 자, 그래서 이제 또 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라는 펑션을 이제 잡아주는데 지금 2분의 A까지는 제로가 되는 스무스 컴플렉스 인크리즈 펑션을 이제 주고 그 2분의 A 이상부터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게 다 포지티브가 되는 그냥 그런 걸 또 골라줘. 이것도 열심히 이상한 익스포넨셜 합성해 주면 이런 거 잡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장난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제 이 P랑 카이랑 합성을 해주고 이걸 S로 파라미터라이즈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더해줘요.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그 여기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저희가 잡아놓은 H가 얘는 바가 없어요. 핵심이 얘는 지금 그 바를 전혀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셜 디바 매기면 제로입니다. H 녀석은. 그리고 지금 H는 리얼 파트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요. 그것도 지금 제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푸사이 D에다가 그래서 얘가 지금 BD라는 폴리디스크에서 이제 잘 죽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여기는 바가 없어요. 핵심. 그래서 여기다가 파셜 D바를 먹인 걸로써 알파 S를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S라는 파라미터는 저희가 잡을 건데 그 S라는 포지티브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알파 S를 이렇게 세팅해주면 얘는 여기만 액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튀어나가게 돼요. 펑션이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물론 이거 그 원법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쓰면 안 되지만 그 실제로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E2D 그 이 녀석은 이런 형식이에요 현재. 대충 그냥 좀 그냥 감을 좀 갖고 쓰려고 의미해서. 그리고 지금 저 푸사이 D에 대해서 그 미분을 해보게 되면 이 푸사이 D가 형식이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그 지금 이거 미분하는 과정에서 이게 체인을 쓰면 여기가 이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튀어나오고 D는 어차피 그냥 픽스되어 있는 컨스턴트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걸 미분해 주게 되면 대충 이걸로 그 막혀 있다고 대충 우길 수가 있어요. 어투 컨스턴트 하에서. 그래서 얘도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부터 저희가 이 지금 이제 제로 원 폼 이 녀석이 뭐를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냐면 그 지금 이제 요 지금 형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베타의 제곱 곱하기 이거를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이제 이거를 저희가 현재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제곱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일단 람다 S는 여기서 이제 이 람다 마이너스 람다 S는 이 람다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S 제곱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그냥 여기서 그냥 나오는 텀이에요. 똑같이 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이니퀄리티로부터 막아준 거가 이 형식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이퍼를 보면 이게 페이퍼에서는 E2D 그 리얼 H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 제 생각에 그냥 오타예요. 그냥 여기서 이거 똑같이 이거 따라가 보면 이게 2S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 2S까지는 모르도 적어도 S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게 있어야지 그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있어야 되냐? 아까 저희가 그 리얼 오브 H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A가 어떤 밸류지는 관심없고 어떤 리얼 H가 그 네거티브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저희가 S를 무한대로 보내줄 때 무조건 제로로 가는 거를 개런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S가 여기 없으면 만약에 카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0이면 이게 그 S가 무한대로 갈 때 0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규먼트에서도 따라가 보면 이게 S가 붙어야 된다는 것도 이 지금 형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카이가 그 지금 클레임이 뭐냐면 페이퍼에서 한 줄 적어놓고 넘어간 거는 얘가 만약에 S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유니폼리 제로로 컨버지한다. 그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녀석이 만약에 카이가 논제로면 그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S 제곱이 도미네이팅 텀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카이가 0이다. 카이가 그냥 0이면 그럼 그때는 얘로 컨트롤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니폼리 제로로 가는 거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뭐를 지금 해놓은 상태냐면 이 녀석을 이 좌변을 S를 연락 키우게 되면 이제 0으로 대충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걸 이제 입실론 제로로 아무거나 잡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로를 지칭하는 입실론 제로 포지티브 넘버를 잡고 그럼 그 녀석에 디펜드하는 S 제로를 저희가 잡을 수 있는데 핵심은 이 S 제로는 베타 아이들이랑 아무 상관없이 유니폼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베타 아이는 지금 상관없이 S 제로를 지금 잡아서 그걸로부터 지금 이런 이제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아까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갔지? 네, 그러니까 얘를 현재 지금 알고 있어요. 얘를 현재 알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걸로부터 지금 이제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해놓은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잡아놓은 거가 BD를 곱해놨거든요.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함수 자체가 BD를 곱해놨으니까 여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BD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여기 그냥 첫 번째 텀 죽이고요. 여기만 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를 입실론 제로 미만이 되게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저 방금 한 것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막아버릴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B 뒤에 안에 있는 서포트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 녀석의 레디어스 그냥 곱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막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L2 에스티메이트에서부터 나온 그 파셜 디바 이퀘이션을 푸는 거에 대한 에스티메이트의 어퍼 바운드를 얘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그 B의 어떤 형태로부터 저희가 본 겁니다. 조금 테크니컬한데 좀 양해해 주세요. 근데 아이디어는 그냥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저희가 얘를 얻었고 저희가 현재 얘를 얻었고 그래서 파셜 디바 오브 U가 F가 되는 그 F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어퍼 바운드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 파셜 디바 이퀘이션을 지금 풀었냐면 얘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푸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얘를 곱해놨어요. 지금 여기서 해놓은 게. 그러면 이 녀석을 곱해놓으면 이 녀석은 그 BD를 벗어나면 무조건 빵인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F가 지금 이제 얘가 지금 B를 벗어나면 0인 걸 골랐는데 그것 때문에 얘를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얘를 죽이고 여기만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어떻게 방금 B의 어떤 형태로부터 컨트롤했냐면 지금 이 녀석이 무조건 S가 0으로 가면 그러니까 S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무조건 제로로 디케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그걸 갖고 있어서 그걸 이제 여기를 리플레이스라고 이걸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은 건 얘가 이제 BD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냥 그 볼륨으로 그냥 곱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이 디바 이퀘이션의 이제 솔루션이 이제 이런 거를 만족한다. 이런 ST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들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해놓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5번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이제 푸사이 D를 이제 어떤 저희가 C라고 하는 어떤 이제 레디우스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푸사이 D가 거기서는 이제 이 작은 데서는 1이 되게 잡고 지금 푸사이 D가 뭐였냐면 푸사이 D가 지금 원래는 레디우스 2분의 1 이하에서 1이었고 그리고 이걸 다시 리스케일링을 해준 게 푸사이 D였으니까 이게 1이 되도록 하는 거는 이제 레디우스는 적당히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작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있다는 걸 개런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런티가 되고 그리고 B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이제 2분의 A보다 이제 작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C를 동시에 잡자. 이게 컨티뉴이티 들고 있으니까 이제 다 문제가 없어요. 이제 지금 B는 이제 C3 펑션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C를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놓고 그랬을 때 이 S는 또 여전히 뭐에 이제 인디펜던트 하냐면 이 선택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지금 S 자체는. 그리고 여기서 US0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 지금 이 US0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0이면 홀로몰픽이 개런티가 이제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저 녀석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잡아놨다 보니까 BC 안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알파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알파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얘가 지금 1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지바 베리어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빵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BC 안에서는. 그러니까 BC 안에서는 얘가 무조건 컨스턴트로 지금 저희가 잡아놨고 얘는 지바 베리어블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에서는 무조건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팅에서는 지금 이제 요 녀석이 지금 BC 안에서는 그냥 이게 우변이 0이니까 지금 그 얘기는 US0가 홀로몰픽이에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홀로몰픽이 개런티가 되고 그리고 이 홀로몰 펑션에 대해서 지금 이제 G 틸다라는 처음에 픽스한 베리어블 넣고 이제 해주면 이게 이제 이걸 익스펙테이션 형태로 그냥 형식을 그냥 고치고요. 그리고 이제 업트 컨스턴트로 그냥 곱하는 거니까 인퀄리티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게 BC에 대한 파트인데 여기다가 웨이트를 이걸 곱해줘도 이게 BC를 포함해가지고는 이거 사실 이게 여기 전체가 그냥 람다가 0이 되고 바깥쪽은 어차피 컨스턴트니까 파지티브니까 그냥 더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니퀄리티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게 가능하고 그냥 어떤 더 키운 거고 근데 이렇게 더 키우고 나면 아까 위에서 했던 요거 때문에 요 녀석이 이제 이걸로 바운드 된다고 했는데 얘로 그냥 나눈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냥 입실론 제로로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U라고 한 어떤 US0라는 저희가 홀로몰 펑션을 찾아내서 이 녀석의 G 틸다를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의 놈스퀘어가 이제 이 지금 잡아놓은 입실론 어떤 폴선 입실론 제로보다 지금 작거 나갔다는 걸 저희가 얻게 돼서 그러면 이 얘기가 저희가 이제 입실론 제로를 이제 사실 충분히 작게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입실론 제로 잡으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다 악유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게 홀로몰픽이 개런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페이퍼에서는 참고로 이것도 이퀄로 적혀 있어요. 이거 그냥 오타고요. 그래서 이게 서브트랙션인데 여기다가 이제 파셜 디바를 먹여주게 되면 이 녀석을 파셜 디바를 매긴 그냥 정확하게 이 녀석이 파셜 디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빵이 돼요. 그래서 형식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퀄로 되어 있는 게 타이포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어떤 입실론 제로 이하니까 여기는 애시당초 지금 잘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2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저희가 이거를 쓸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1 이상 1이다 보니까 여기가 G 틸다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이제 1이 돼가지고 얘는 이제 1이고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제 4번을 써주면 4번이 뭐였죠?
그 디테일이 좀 워낙 복잡한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타 4개짜리거든요. 잠시만요. 저도 이거 설명하다 보면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그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잠시만요. 페이퍼에서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하도 해놔가지고 못 찾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스타 4개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F는 지금 이거 전체 다 제곱을 해주게 되면 요건데 지금 이제 그 이제 여기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이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나이스하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를 요걸로 그냥 막아버릴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은 순간 그러면 이게 사실 바로 측면 끝이에요. 이렇게 막은 순간 그 버그만 커널의 그 익스프레션으로부터 그 아까 이제 버그만 커널이 어떻게 적힌다고 했냐면 KGG 틸다가 수보 AT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L2 놈이 이게 그 정의였거든요. 이렇게 이걸 정의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 지금 이게 1 이하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F를 스케일링 해가지고 나눈 다음에 그 F에 대해서 이 수배 자리를 매겨보게 되면 바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가 이니퀄리티가 뒤집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가 되면 원하는 걸 다 얻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증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뒷부분은 좀 디테일이 조금 지저분해요. 이렇게 처음 보시기에도 그래요. 사실 제가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 근데 그냥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그냥 딴 게 아니라 지금 베이지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L2 에스티메이트를 써먹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디바 이퀘이션을 풀고 그래서 이제 얘 그냥 얻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얻은 시점에서는 이거를 그냥 얻은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이제 임의의 이거를 만족하는 UF 페어에 대해서 참이니까 얘를 이제 죽이는 F를 골라주고요. 얘를 이제 죽이는 F를 골라주고 이제 이거를 그냥 잘 컨트롤하게 그냥 에스티메이트 해보면 되더라. 실제로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제가 중구난방이긴 한데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좀 재밌을 것 같다 하는 거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파이나이트 타입 컨디션을 걸면 한 가지 이제 질문은 그게 돼서 파이나이트 타입 컨디션을 걸면 왜 그러면 3, 4, 5번을 만족하는 G 틸다를 잡는 게 가능하냐 어떤 그 클래스에서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버그만 커널의 어떤 에스티메이트는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매트릭의 에스티메이트는 어떻게 얻는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파이나이트 타입 컨디션에서 이게 그냥 파이나이트 타입이 아니라 파이나이트 타입인 C2를 사실 쓰고 있는 겁니다. 파틀린 선생님의 페이퍼에서는. 그래서 이게 C3부터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파이나이트 타입 걸어도 안 돼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타입에 대한 정의를 이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레귤러 세미 파이나이트 타입을 걸면 사실 이제 C3 이상도 이제 확장을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너무 빨랐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더 배워가야 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페이퍼가 좀 디테일이 좀 어려울 때는. 코멘트 따로 없으시면 일단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할게요.